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FN투데이의 이병준 기자의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동훈 장인 진형구 과거 중국 정부와 밀접했던 정황 포착한 기사인데, 부제목은요, 중국 홍보 잡지 차이나라이프 창간 때부터 중국 대사와 인터뷰, 중국 정부의 사업 허가 받은 회사와 협력사 관계.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직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변호사가 운영하던 회사가 과거 중국 홍보 잡지 차이나라이프를 발행할 때 주한 중국 대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현지 회사와 협력사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친중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2002년 12월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 변호사는 2002년 12월 차이나라이프를 내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제휴를 맺었다. 본지가 입수한 차이나라이프 1호에는 진 변호사가 당시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이빈 대사와 인터뷰를 가지는 모습이 게재돼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빈 대사가 차이나라이프 창간을 축하하는 자필 메시지를 진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잡지 창간 시점부터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한 홈페이지는 주식회사 중국 광고 출판 집단이 북경 왕징 지역의 고급 아파트 개발 사업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진행하고 있는 북경주 공방지산개발유한공사의 협력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문화일보의 7월 9일자 보도, 한동훈 익십은 권력투쟁의 산물, 한과 윤 돌아오지 못할 간 건넜다에 따르면 진 변호사는 최근까지 한동훈의 정치적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진 변호사와 중국 정부의 연결고리가 추가적으로 발견돼 한 대표의 측근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기사인데요. 진형구 변호사, 한동훈의 장인인데요. 한동훈의 장인이 중국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여기서 파이낸스 투데이, FN 투데이의 이병준 기자가 이제 이 차이나 라이프 홍보 잡지와 창간 때부터 이제 밀접한 관계를 이제 여기서 취재를 했는데요. 이게 2002년도부터 벌써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22년 전인데, 그때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이병준 기자가 잘 취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몇몇 요주의 국가에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첩자를 심고 약점을 잡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문화가 침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을 이게 20몇 년 전서부터 했는데, 92년도에 수교했거든요, 우리나라랑. 그런데 수교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수교에 방점을 두고 어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발판을 마련했다면, 2022년은 92년에서 10년 뒤에요. 10년 뒤 요 무렵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됩니다. 요 무렵 한 1, 2년 전서부터 그런 첩보들이 그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때 중국 정부는 이제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국 입장으로는. 그 다음에 중국 입장이 중요한 나라가 몇몇 나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지 미국도 엄청 중요할 거고요. 그런 나라들의 언론을 말하자면 공작을 해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기사를 심게끔. 근데 하루아침에 막 이게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죠. 중국에 돈을 들여서 중국에 우호적으로 이제 갖게끔 처음에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돈도 좀 주고 이러면서 사업자금도 대주고 이러면서 씨앗을 조금씩 뿌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절친 관계 되면은 그 다음에 요구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자. 사업자금도 그때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요 무렵입니다. 2000년 들어와서 2000년, 2001년, 2002년 딱 진형구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요 드러난 시점이 2002년인데, 요게 기사가 난 게 그런 거고, 요게 1, 2년 전서부터 접촉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인민일보와 제휴하면서 여기에 잡지사라든가 이런 거를 창간할 때 자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때 간첩인지 자기네 중국에 유리하게 기사 쓰는지 이런 요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중국과 수교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수교했잖아요. 수교도 했는데 중국의 인구가 많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다. 그런데 협력 관계한다. 근데 자금을 좀 투입해준다. 땡큐!
크죠? 세죠? 그럼 뭣도 모르고 자금 받는다고요. 그럼 자금 받으면 우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써주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거보다도 한 단계 높은 정보와 높은 논평과 이런 걸 요구하게 되죠. 그럼 이제 코가 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친중 인사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거래 관계, 말하자면 사회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진영구 변호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더 깊숙이 발전됐는지는 이제 앞으로 후속 보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이거는 뭐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 관계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또 다른 또 처갓집에 또 다른 식구들이 뭐 좌파와 관계, 프레시안과 창업자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거대한 좌파 세력이라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추측인데요. 그러면 한동훈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온 27일 날 오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27일 날 오후에 성수동 뚝섬역에 있는 뭐 헤이그라운드인지 뭔지 여기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벌이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닌 개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란 개인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로운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다. 뭐 이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무슨 정책에 반대? 정책에도 반대하지 그게 정책이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고 그러는 게 정책이야? 김건희 여사를 코너에 몰아서 윤석열 대통령 결국 탄핵에 몰고 가는데 협조하겠다는 거 아니야. 무슨 놈의 정책? 김건희 여사 탄핵되면 경제가 좋아져? 북방이 뭐 튼튼해져? 뭐 복지가 좋아져? 무슨 정책? 결국은 김건희를 타켓으로 윤석열 쓰러뜨리게 하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손가락 자르는 것도 나왔잖아요. 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손가락도 잘랐어요. 호랑이 아재가. 격렬하게 지금 항의합니다. 그런데 저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때도 12.6대 갔었거든요. 한동훈이. 여기서도 대욕을 먹었어요. 한동훈이. 여기 갔다 온 사람하고 저도 통화를 했는데 살벌하게 욕을 하더래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 아주 혼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기사도 났더라고요. 추모식 참석했는데 욕설들은 한동훈하고 기사도 났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동훈이 아주 박정희 대통령 45도 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보수층한테 아주 심한 욕설을 들었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26일 날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여기서 이제 박근영 이사장도 참석하고 여러 이제 유족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니까 여길 왜 와? 그러면서 막 그 육두 문자 있잖아요. 쌍욕을 하면서 한동훈이 입장하니까 난리가 났대요. 이런 거를 의식했는지 한동훈이가 이제 뭐 자기는 개인 윤석열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제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한 거. 그때 하양연화 시절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이재명 잡아놓고 하면서 이 주역이잖아요. 한동훈이. 그거 첫째 그거 욕하는 사람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배신한 거. 왜 윤석열 대통령 배신하고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냐고 막 욕을 막 하더래요. 이거를 의식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무슨 뭐 개인적으로 믿거나 이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뭐 반대하는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건데 한동훈은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합리화하는 게 이런 거를 그런 욕을 먹었으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그러면 자기가 좀 느껴야 되거든요. 느낄 생각이 없이 임기응변으로 또 합리화해. 그러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그 아주 일부 몰상식한 보수 이쪽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해를 못 해고 자꾸 자시구가 어디 있어? 뭘 이해를 해야 돼? 배신하는 건 맞잖아. 뭘 더 이해를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장 배신하는 사람은 한동훈 아니야. 배신 안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해가 아니라 우리들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몰아붙여요 또. 그러면서 주저리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복지가 어쩌고 성장이 어쩌고 뭐 주저리 거기서 떠듭니다. 복지의 관점이 어떠고 저쩌고. 무슨 복지의 관점 얘기고 성장 얘기, 그게 지금 중요한 거냐? 배신했어 안 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왜 윤 대통령 못 살게 굴고 왜 김건희 여사 왜 특검하자고 그러고 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왜 윤석열 대통령 맞짱 떠? 왜 네가 이거 해명하려는데 그건 해명도 안 하고 이상한 개소리를 해요. 대통령이 아닌 개인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뭔 소리야. 하여튼 이런 게 이재명 비슷한 거예요. 이재명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돌리고. 자, 생각을 좀 해봐. 이제 장인 기사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부인 기사 나올 거예요. 이제 어려워져. 기자들도 보수파들이 많아요. 그 보수파들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기자들 많아. 취재가 이렇게 쭉쭉 들어가. 이병준 기자 같은 기자가 쭉쭉 들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손가락도 자르는 우파의 아스팔트의 전사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제 후만골 당한대. 그 왜 이리 못 느끼냐? 자신에 대한 비판 수위가 그냥 비판 수위가 아니라는 걸 느껴야지. 왜 자꾸 헛소리를 해? 그리고 자기 그 처갓집 내지는 그 가족들에 대한 이 공격이 지금 참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는 걸 느껴야지. 왜 이재명 공격, 문재인 공격은 안 하고 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해? 그 공격이 자기한테 들어간다니까. 일각에서 분석하는 게, 저도 그렇게 분석하는데요. 머리가 나쁘다. 저도 분석합니다. 장인은 머리가 좋대요. 기억력이. 그런데 한동훈은 머리가 나쁜 거. 이해력도 부족하고 분석력도 부족하고 통찰력은 더더욱 없고 메모리 능력은 뭐 인정해. 시험 잘 보는 거. 그게 다 머리가 아니거든. 이게 안 돌아가.